자,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노인위원회라는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의 위원장 며칠 사이에 이름이 몇 번 거론이 됐던 최락도 민주당 전국노인위원장이 오늘 오전 민주당 회의에서 김은경 위원장과 관련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이런 거예요. 자, 사과할 만큼 사과했고 이재명 대표도 유감을 표했으니 김은경이라는 혁신위원장을 민주당이 이렇게 안고 갑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은경 위원장은 우리 가족입니다. 그 사람이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실언을 했지만은 청년의 투표 동의를 하기 위해서 말하다가 이렇게 노인 폐암 발언이 됐는데 사과할 만큼 사과했고 용서를 구할 만큼 구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가족으로서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대표께서도 유감 표시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유감 표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조정원 의원님, 최락도 위원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유심히 들으시던데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최락도 위원장님이 이제 갑자기 또 등장해서 어디선가 등장하셔가지고 또 김은경 위원장을 보호하고 계신데 저 또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옆에서 보고 의정활동하고 정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보는 절대 아니시라고 생각합니다. 왜 손절매를 못할까 김은경 위원장을 본인이 갖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 때문입니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본인이 신의했던 막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만약에 김은경 위원장을 사임을 시켰으면 바로 나에게 화살이 올 거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갖고 있는 도덕적 기준과 윤리적 기준 그리고 행동으로서 보여준 기준이 저렇게 낮아지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징계할 또는 권위가 쓰지 않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한계고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한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든 김은경 혁신위는 8월 말에 종료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벌써 궁금해집니다. 이제 김은경 혁신이 물러나면 또 누구를 방탄으로 앞세울까? 저는 걱정되는 게 또 청년 몇 명 앞에 세워가지고 또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코스프레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재명 방탄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가? 정말 대한민국에 저런 정치인이 있었는가 싶습니다. 조상규 변호사님. 혁신위는 지금도 문제였지만 시작할 때부터 문제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께서 혁신위 탄생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탄생 자체가 지도부의 입맛에 맞는 탄생이었다. 그리고 혁신위원장을 모셔오는데 누구지? 전문성은 뭐지? 저 사람은 정치적인 경험이 있나? 의문이 드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 케이스가 직전에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9시간 만에 사퇴했지 않습니까? 이 누구 작품입니까? 이재명 대표 작품입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순회 간담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유일한 행사에 가까웠는데 그조차도 혁신위원장 본인의 실언 때문에 전부 중단됐습니다. 그렇다면 시작도 동력이 없었고요. 시작을 하고 나서 유일하게 진행한다고 하는 제도 자체도 어떻게 보면 팬덤 정치, 개딸들을 위한 그런 제도적 개선만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예정되어 있었던 결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조상규 변호사께서 일전에 왜 김은경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에 있었잖아요. 그때 조상규 변호사도 금감원에 같이 근무하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때요? 김은경 위원장 그 당시 같이 근무했을 때의 김은경 위원장의 모습이랄지 조상규 평가랄지 그런 게 좀 어땠습니까? 자, 일단 객관적인 사실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저하고 같이 분쟁조정위원을 시작했습니다. 금감원? 외부위원입니다. 그리고 2년을 하고 나서 저는 재임을 했는데 저분은 제재조치심의위원으로 갔습니다. 1년 만에 갑자기 부위원장이 돼서 낙하산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위원을 하고 있고 저분은 제 위원 말기에 위원장으로 와가지고 감독원 부원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낙하산 인사가 진행되지? 같이 시작했고 예. 그 저분은 이제 그 변호사 자격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그냥 교수를 하셨고 국내 파시고. 예. 근데 왜 이렇게 진행됐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분명히 어디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누가 행사했을 것이다. 아,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슈가 많았습니다. 분조위에 뭐 라임 사태도 있었고 키코 사태도 있었고 저분이 전혀 개입한 바가 없습니다. 막판에 와서 다 만들어진 의결에 참여만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분이 만들어낸 저는 결과물 퍼포먼스를 본 적이 없어요. 정치적으로나 정무적으로나 알겠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조상규 변호사가 봤을 때 그러하다는 것이고 또 김은경 위원장의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점 좀 감안해서 봐주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여론조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김은경 위원장의 그 논란의 발언은 노인 비하성 발언 아니냐 이것이었죠. 관련된 여론조사라고 해야 될 겁니다. 오늘 발표된 겁니다. 정당 지지도예요. 정당 지지도 보면 60대 이상을 보고 정당 지지도를 봤을 때 국민의힘은 그 직전 조사에 비해서 4.8%포인트가 올라서 49.6이 나왔고 민주당은 직전 조사와 비교해서 7.1%포인트가 빠져서 26.2%를 기록했다. 49.6, 26.2 이렇게 나온 것이죠. 예. 그러니까 김은경 위원장의 이런 노인 비하성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아마 봐야 될 겁니다. 또 다른 조사가 있었어요. 자, 이 김은경 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이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60대 이상을 상대로. 그랬더니 오케이, 영향 미칠 거예요. 57.1. No. 영향 없어요. 34.9가 나왔습니다. 22.3%포인트 차이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높게 나온 건데 장현주 변호사님, 네. 민주당의 고심이 좀 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하나하나에 뭐 모든 반응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 개의 여론조사라도 저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겸허히 듣고 그리고 내년 총선을 향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내부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김은경 혁신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사실 8월 말까지 지금 임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벌써 오늘이 8월 9일입니다. 8월 9일. 네, 예. 말까지라고 하면 한 20일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기에 끝을 내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예.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마음을 이제라도 되찾아서 저는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혁신안이 나와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국민들과 당원들에 대한 도리가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20일이면 별로 길지는 않겠지만 예. 그래도 새로운 혁신안이 나올 수 있는 또 그래도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허. 그 기간 동안에 당원들뿐만 아니라 중도에 계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고개가 끄덕여질 만한 그런 새로운 혁신안이 나와준다면 그래도 혁신위가 지금까지 왔던 것들에 대해서 그 마무리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까지 짚어봤고요.